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국내 시장 마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올랐네요. 한 25포인트? 25포인트 올랐네요. 네. 제 계좌는 또 이틀 연속 또 마이너스가 났겠죠? 네. 안 움직이죠, 저는. 앞으로 2년, 2개월을 이렇게 버텨야 돼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그냥 구경하면서 제 포지션이 변화될 때까지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거네요. 자, 마감 시장 D 플러스 317일. 야, 꽤 많이 됐네. 300일이 넘더니. 작년 5월 10일 이후에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15.8% 많이 회복했어요. 한 5, 6% 이상 회복했죠? 고퍼스는 플러스 28.1%, 한 12, 3% 정도 줄어들었어요. 벤치마크 대비 43.9% 수익률이고요. 오늘 제목은 도지 패턴, 거래 폭발, 구름대 돌파는 실패. 네, 상승한 거는 딱 좋은데 오늘 거래가 많이 폭발하면서 위에도 꼬리 달리고 아래도 꼬리고 정확한 도지 패턴은 아니고 몸통이 좀 있는 도지 패턴이에요. 십자가인데 약간 몸통이 있는 거. 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항상 핸드폰을 capture한 거, 그 다음에 삼성증권 HTS, 그 다음에 계좌 공개하면서 계좌가 플러스 날 때 어떤 상황, 마이너스 날 때 어떤 상황이 있나 이런 걸 복귀하면서 공부를 하자 이거죠. 자, 오늘 시장 마감한 거 25포인트 플러스. 코스닥은 생각보다 좀 적죠? 플러스 5%. 얘가 조금 목에 찬 기분이 좀 들어요. 최근에 상승,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니케이는 오늘도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엔화 절하, 즉, 환율 올라간 거에 대한 그게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돼버리면, 일단 수출 기업들은 대박이 나는 거잖아요. 그쵸? 수입하는, 그동안 얘네가 물가도 안 오르고, 금리도 안 낮고, 막 그랬는데, 이제 뭐 개발도상국처럼 물가가 환율이 오르면 좋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데 지금은 얘네가 플러스 요인을 더 반영을 하는 것 같다. 홍콩은 오늘도 플러스입니다. 아직 진행 중이에요. 중국은 오늘도 그냥 그냥 별로예요. 대만 오늘은 좀 올랐네요. 어저께는 좀 빌빌하더니. 자, 그리고 어저께 유럽 1% 정도 플러스. 아주 강한 건 아니고 미국 상승한 거에 좀 따라가는 정도. 그다음에 미국은 어저께 많이 올랐어요. 특히 나스닥이 많이 올랐어요. 다우보다도. 필라델피아가 조금 저조하니까 오늘 삼성전자 오늘 같은 날 200원밖에 못 올랐어요. 뭐 계속 보합까지도 가더라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장이 건전하지가 않은 게 삼성전자 이런 거를 제껴두고 다른 걸로 올려. 그게 저는 조금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즉 반등이 좀 약할 때. 지금 박스권 상단도 벌써 돌파를 했으면 다른 나라 오른 거 비하면 오늘 벌써 박스권을 한 2,800 이상으로 훨씬 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힘에 붙이는 거 이런 게 보이네요. 자, 환율이 어저께 빠지면서 MSCI 코리아나 이머징 마켓이 조금 더 본장보다 더 올랐다는 거.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캡처한 선물시장 보면요, 글로벌 인덱스도 플러스고요. 다우 40포인트 플러스, 나스닥 플러스 5포인트. 뭐 이렇게 크게 플러스는 아닌데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 시장 열릴 때의 선물 시장은 못 믿겠어. 왜? 그날 밤에 미국 시장이랑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조금 눌리고 원달러도 1214원까지 눌리고 있네요. 엔만 길길이 뛰고 있어요. 그래서 니케이가 많이 오르는 이유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요. 니케이가 분자가 올랐는데 분모도 올랐죠. 환율. 그러면은 글로벌 인덱스 기준으로 치면 얘 많이 오른 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분모가 이렇게 오르려면 분자도 많이 올라야 돼.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이 저의 분석 의견을 조금 달리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N이 120엔을 돌파하는 정도의 어떻게 보면 이제 약세죠. 올라가는 거니까. 분모가 커지는 거. 그것 때문에 니케이가 급하게 더 오른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쵸? 매일 막 3%씩 올라요. 요즘에 뻑하면. 몇 날째야 지금. 우리는 그냥 빌빌빌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유가는 그냥 그 자리, 금도 제자리 뭐 이러고 있습니다. 위안화도 조금씩 올라요 지금. 근데 우리만 눌리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환율을 쭉 보면 동시에 다 같이 오르는 경우보다 엇박자. 오늘은 내가 오르고 내일은 네가 오르고 뭐 이러다가 또 며칠 있다가 또 반대로, 즉 서로 시소 게임 하듯이 오르지 환율이 동시에 다 같이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다. 즉 지금은 달러 인덱스는 멈춰 있고 원달러는 워낙 급하게 오르는 거 눌러버리고 N달러가 올라버리고 그러면서 위안화는 그냥 겨우 좀 따라가는 정도.
여기 시장은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시초가가 여기에요. 종가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몸통이 있죠. 정확한 도지 패턴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위에 꼬리 아래 꼬리 이렇게 달린 거, 이런 걸 저는 도지 패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큰 차이가 안 나잖아요. 이게 몇 포인트 차이야? 한 5포인트? 몸통이 5포인트도 안 돼요. 이거 위에 꼬리 있고 아래 꼬리 있으니까. 그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비슷합니다. 자, 삼성증권 HTS 보는데 총 6개 지표를 봅니다. 코스피, 코스피 200, 레버리지, 코스닥, 삼성전자까지 올라가는 거, 마지막 6번째 게 고버스 내려가는 거 보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 설명드리면 요게 일봉 3개, 주봉 2개, 월봉 2개, 가운데 있는 삼성전환도를 전 기준으로 항상 그 시장을 판단하기 때문에 같이 보려고 만든 거예요. 자, 방금 말했듯이 지금 얘가 마지막 종가가 여기죠. 그 다음에 삼성전환도 양전환 되려면 하나, 둘, 셋 하면 얘죠. 지금 얘랑 얘를 지금 2달 넘게 못 넘고 있죠. 그쵸? 여기에서 한번 얻어맞고 떨어지고, 또 여기서 맞고 쳐올리고, 2번이나 쳐올렸네. 근데 지금 이 정도면 여기까지 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두 번이나 이렇게 음봉을 내면서 하기 때문에 힘이 좀 딸리는 것 같아, 이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벌써 여기 와 있어야 돼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가 되게 약한 거예요. 오르긴 올라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3개월 동안 박스권, 여기서 2달 동안 박스권, 현재 진행. 여기서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3개월 동안도 안 움직였어요. 급락을 할 때도 안 움직였어요. 박스권 지금 반등할 때도 안 움직여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괜히 여기서 쫓아다니다가는 앞으로 터지고 뒤로 터지고 이런 상황이라니까, 개인들은. 자, 그리고 구름대. 좀 이따 여기 위에서 볼게요. 일단 요 구름대 저항이 강력하죠. 구름대 말고도 얘가 정확히 구름대 저항을 받았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 볼린저 밴드가 중위선 옆에 기고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또 오르면은 볼린저 밴드의 저항을 받아요. 이번에는 구름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 올라갈 자리는 좀 남아 있거든요. 뭐 미국만 괜찮게 끝나면 내일 또 시도할 거야. 그런데 오늘 찝찝한 게 거래가 폭발을 했어요. 요거. 어우, 올라가면서 거래도 많이 된 거 좋은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이 도치 패턴 하면서 이게 양봉으로 쭉 올라가면서 한 게 아니라 오르락, 이게 내려가면서 거래도 많이 됐어요. 오늘 꼬리 달고 막 내려왔었어. 막판에 후장에 올려준 거지. 그러니까 여기 팔아먹은 물량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거래가 한 보름? 거의 한 달 만에 최대가 됐네. 한 달 만에 최대. 근데 이런 모양일 때 거래가 터지는 거는 조금 과거 경험상 좀 안 좋은 경험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2792, 칠면조 92 얘를 넘어야지 2800 중반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박스권 하단까지는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음전환을 넘어야 되는데 지금 음전환 넘기가 요거거든요. 요거 지금 2달 동안 이루고 있어요. 여기서도 3달 동안 박스권 이렇게 있다가 결국 박살났잖아요. 지금 다시 올리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약해. 지금쯤이면은 여기 와가지고 돌파를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뭐 박스권에서 상승하니까 인정. 그렇지만 조금 여기 구름대 저항도 부딪혔고, 내일 하루만 더 오르면 일목균형표 볼린저 밴드에 또 저항권을 또 받는다. 좀 그런 기로네요. 그리고 그나저나 일봉은 그래 열심히 가갖고 또 2800도 넘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봉으로는 이걸 또 양전환 시켜야 되죠. 여기로 넘어야 돼. 여기 요거 아주 엄청 멀어요. 그러려면 여기에 지금 몇 개의 또 저항선이 또 버티고 있어. 그리고 이 다른 것보다 요 짱대 음봉의 몸통 있죠. 몸통 여기에서 지금 몇 주째예요. 지금 8주째죠. 8주째 이 몸통의 반 정도밖에 못 왔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시장이 약한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하락이 쏟아진 게 큰 거예요. 그리고 이거 올라가면 200포인트 가까이 올라야 돼요. 근데 또 더한 거는 뭐예요? 이거는 500포인트가 올라야 된다고. 500포인트. 그러니까 아무리 반등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즉 물량만 더 쌓아놓고 빠지면 후유증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심하십사 하면서 단타야 얼마든지 여러분들 자유롭게 치는데, 문제는 이게 하락하려고 반등하는 거다. 특히 지금 제가 십자가 얘기했죠. 홍콩이 여기서 양봉 십자가가 나오고, 근데 홍콩을 보면 이 꼬리가 좀 더 길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될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떴다가 음봉을 크게 냈거든요. 저는 그래서 다음 달 제가 4월 위기설 여러 가지 논리로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3월 달이니까 3월 달에 월말까지 얼마나 반등하나 보시고 4월 달 초까지는 한번 지켜보시다가 이게 좀 밀릴 가능성, 패턴이 항상 이렇게 중위선을 깨고 볼린저 밴드 하단에 지지받고 양봉 내고, 그 다음에 짱대 음봉 낸 다음에 이 짱대 음봉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잉태형 십자가를 2개를 정도 만들어요. 이거 아직 십자가인지 아닌지 몰라요. 월말까지 가봐야 되죠.
그래서 윗꼬리 아랫꼬리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봉이 장대 음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고포스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거를 솔직히 노리고 있어요. 어차피 3년을 가져가는데 그 중간에 짱대 음봉도 나오고 반등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10개 봤어요. 10개. 36개 중에 10개 보고 아직 22개가 남았어. 22개 중에 많은 변동이 있겠죠. 자, 코스피를 잘 봤습니다. 코스피를 잘 보면 나머지 코스피 200부터는 응용이니까 뭐 크게 설명할 건 없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박스권 돌파하려면 이만큼 남았네요. 차이는 얘는 양전 안 된 상태에서 박스권이야. 얘는 양전 안 된 상태에서 박스권이에요. 근데 레버리지는 오늘 됐어요. 오늘. 요거를 2달이나 늦게 했어. 늦게. 다른 거는 뭐 똑같은 건 말고요. 2달이나 늦게 오늘 양전환 됐어요. 아슬아슬하게. 물론 박스권 상단까지는 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양이 좀 이상해요. 코스피 200보다 훨씬 약해요. 얘가. 레버리지가. 얘는 구름대까지도 못 갔잖아. 그리고 얘는 또 윗꼬리가 길어요. 요 윗꼬리가 긴 거는 이거 여차하면 유성형이 될 수도 있어요. 유성형. 물론 그러려면은 전제 조건이 내일 갭으로 하락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도 갭으로 하락해야지 짱대 음봉이 나는데 안 빠지니까 올라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요 봉이 윗꼬리 있고 제가 코스피는 윗꼬리 아랫꼬리가 있으면 몸통이 좀 작았다고 십자가는 아니지만 근데 얘는 윗꼬리가 길어요. 이런 거를 잘못하면요 유성형이 될 수가 있어요. 유성형. 요런 것처럼 몸통보다 윗꼬리가 긴 거. 위에서부터 별똥별이 떨어지는 모양이잖아요. 별똥별이 떨어져. 근데 그러려면 오늘 밤에 미국이 안 좋아서 물론 시초가 말고 종가 안 좋아서 내일 아침에 우리가 시초가가 떨어져서 시작하면 유성형의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이 또 볼버지어스장 보합 정도 플러스 아니면 조금 마이너스 그러면 내일 우리 또 상방으로 또 틀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볼린저 밴드가 내려오는데 거기 또 시도를 하겠죠. 요 차이 말고는 뭐 비슷해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좀 더 센데 최근 들어서 오늘 또 양전환 됐거든요. 잘 보세요. 여기서 잘 보시면 이거 오늘 하나 됐죠. 그러면 양전환이 3개가 작죠. 지금 이게 큼직큼직한 게 자꾸 이제 빠져나가잖아요. 이제 위로 자꾸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 되면서 이제 양전환이 이렇게 됐어요. 자, 요 박스권은 단기 박스권은 돌파했어요. 왜 그러냐면 코스피는 저점을 안 깼는데 얘는 저점을 깼죠. 깨가지고 하나 더 만든 거야. 그러니까 양전환 되기가 쉬워서 그 다음에 차곡차곡 양전환 되고 있는데 코스피는 양전환이 지금 한 개도 안 되고 있죠. 지금 2달 동안. 그 다음에 주봉 양전환 되려면 얘를 넣으면 되니까 얘 여기까지. 그래도 많이 올라왔네. 절반 정도. 그리고 다분히 의도적으로 몇 번이나 꼬리 달고 이거 5주째 꼬리 달고 올라왔죠. 그 다음에 오르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속임수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즉 이거는 올라와라. 너는 내가 나중에 한 방에 눌러줄게. 딱 그 패턴이에요. 이게 왜냐면 월봉을 봤을 때 월봉은 사상 최고치를 넘지 않는 한 양전환이 안 되거든요. 맞죠? 얘가 2개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깨든가 아니면 사상 최고치를 넘든가인데 지금 사상 최고치를 넘는다는 거는 우크라이나도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신용도 자유롭게 되었어야 되고 그 당시에 예탁금도 그만큼 그때처럼 이게 작년 여름이거든요. 작년 여름처럼 우리도 금리 올린 거 취소가 돼야 되고 미국도 금리 올리는 거 며칠 전에 올린 거 그거 취소가 돼야 되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없었던 걸로 되돌려야 되고 예탁금도 다시 옛날처럼 다시 원리치 시켜야 되고 그렇게 체력이 건강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이 짱대 음봉에 대한 어떤 반발 정도 즉 대세 하락 중에 대세 하락의 초기 국면이거든요. 지금이 쟤는 3년 빠진다고 보니까 얘는 이제 빠진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쵸? 이거 짱대 음봉 이전까지는 멀쩡했다고 그러다 한 방에 죽였잖아요. 이 현상이 또 나타나니까 날 것 같으니까 조심하라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오늘 약하죠? 삼성전자는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얘는 앞으로도 무슨 변동이 있거나 크게 있지 않느냐 그냥 여기서 꼬작꼬작 움직이면 667을 깨든가 825를 넘든가 1년 내내 1년이 넘었죠. 1년 2개월째야 지금. 작년 2월 이후로 올해 3월달까지 양전환도 안 되고 음전환도 안 돼. 667을 깨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하는 짓이 667을 깨려고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이 막 반등 국면이잖아요. 지금 바닥에서 그래도 많이 떴어. 한 100 한 20% 떴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살려면 그만큼 올라 있겠죠. 근데 삼성전자는 안 올라 있어. 그러면 지금 사면은 코스피 120포인트 뜨기 전에 저점에 산 거랑 같은 효과네. 그렇게 쉽게 먹여준다? 아니라고 봐요. 즉 삼성전자가 이번 반등장 끝나면 삼성전자가 시장을 다 끌어내릴 것이다. 얼마를 향해? 667을 향해. 궁극전은 얼마? 43,000원. 그게 뭔데? 삼성전환도 연봉 음전환.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그건 아직 멀었으니까. 아직 667도 안 깼어.
그 대신 지금 667에 점점 다가가고 있고 그래프가 좀 약간 지저분해지고 있고 거래는 줄고 있고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고퍼스입니다. 자, 찝찝했던 게 그동안은 음전환이 한 3개, 4개, 3개, 1개 되고서 뜨길래 야 이거 웬일이냐 그랬더니 다시 또 기어 내려와. 물론 아직 음전환 안 됐어요. 음전환 되려면 오늘도 꼬리도 달고 올라갔긴 해서 뭐 웬만해 갖고 내일 모레 이틀 동안 급락을 하지 않는 한 음전환 될 것 같지도 않아. 문제는 뭐 일봉이 음전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봉이 음전환 되려면 얼마를 깨야 되냐면 얘를 깨야 된단 말이에요. 얘를 깨야 되죠. 세 개를 잡아먹어야 되니까 그게 봉으로 치면 여기 얘를 치면요 여기서부터 얼마까지 빠져야 되냐면요 여기까지 빠져야 돼. 여기까지 이만큼 빠져야 된다고. 이만큼 빠진 것도 많이 빠졌는데 근데 지금 잘 보면 이 나와바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쵸? 이 마지막 짱대 양봉 즉 얘 음전환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즉 여기서 니나노하고도 놀다가 시간 지나면 위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제 포지션이니까 아전 인수격이겠죠. 월봉도 보면 코스피로 따지면은 얘 거의 한 400포인트, 500포인트까지 아니죠. 한 400포인트가 올라와야지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빠진다고. 아니 여기 가깝잖아요. 이 짱대 음봉에 나와바리에 걸려가지고 밑으로도 쉽게도 못 와. 그리고 빠지면은 쳐올리려는 세력도 제가 볼 때는 만만치가 않아요. 이 짱대 양봉을 보면. 이때 못 샀으니까 이때 빠지면 오 다행이다. 그나마 좀 싸게 다시 사네. 이때 못 사갖고 얼마나 발도 동동 그랬겠어요. 특히 게임 체인저 요 점 하나 찍었을 뿐인데 요거를 봤을 때 시장은 고퍼스는 상승, 코스피는 하락. 그렇지만 중간에 대세 파동 중에 중간 반등파 요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반등파가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 않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걸 쫓아다니면서 맞출 수는 없지만 큰 그림은 제가 그렇게 보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계좌 공개를 합니다. 오늘도 손해봤어요. 어제도 손해보고. 자, 와이프 생일날 고퍼스 뭐 작년 5월 10일이 저는 상투라고 생각해갖고 기다렸다 한 1년 넘게 기다렸다가 딱 숏을 들어갔어요. 고퍼스를.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한 달 후야. 그러니까 한 4% 정도 저 손해봤었어요. 처음에.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저 따라해갖고 손해봤다고 막 댓글 써갖고 제가 삐졌었죠. 그리고 제가 왜 3년을 장투하는지 여러분들 3년 장투하려고 그러는데 3% 4% 손해보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예요? 어제 오늘 토해낸 거 괜찮아요. 저는 그냥 그래도 먹어 있잖아. 뭐 이렇게 위로로 삼으면 돼요. 자, 그래서 5월 10일 날 와이프 생일날 제가 그날 아직 신분증까지 까면서 5월 10일이 아주 의미 있는 달이다. 그리고 저는 고퍼스를 한 목적이 돈을 버는 목적은 두 번째고 유튜브를 하려고 합니다. 유튜브. 내가 부동산과 주식을 해야 되는데 주식은 뭔가 계속 매일매일 시대가 변하고 하니까 그거를 피부로 느끼자 이거죠. 그러려면 그냥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계좌가 플러스 나고 마이너스 나고 돈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를 같이 하면은 좀 더 신뢰성도 있고 살떨리고 재밌지 않겠냐. 그런 취지니까 무슨 돈 벌어서 자랑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저 오늘 손해봤다니까. 자, 일단 그날이 사상 최고치 뚫은 날이에요. 52포인트. 근데 한 보름 쉬었다가 또 다시 돌파하더라고. 제가 한 50포인트, 60포인트 손해봤었어요. 코스피로 따지면. 이때 1895원인데 저는 1905원. 자, 계좌를 공개합니다. 자, 요 계좌. 자, 보시면 그냥 캡처한 거도 보여드리지만 제가 핸드폰을 지금 일부러 보여드리는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핸드 카메라 이렇게 있잖아요. 카메라로 이렇게 갖고 여기 이걸 보여드리잖아요. 이거. 실감을 이렇게 초점이 가까우니까 초점이 안 맞네. 자, 보이시죠? 자, 야, 이거 뭐냐, 이거. 80,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14, 플러스 47, 마이너스 42, 마이너스 37. 이야, 이거 마이너스가 10% 정도가 더 많네?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한 750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510만원까지 줄었어요. 그렇게 200만원 넘게 줄었죠? 그러면 1000만원 이상 줄었다는 얘기. 우리 가족 4명의 계좌로 치면. 그리고 잔고도 봐야죠, 잔고. 이렇게. 돌아온 잔고예요. 그래도 500은 안 깨지고 있네. 아유, 30% 깨졌어. 요즘에 40% 넘었다가 30% 깨졌다가. 그러니까 10한 몇 프로를 왔다 갔다를. 그러니까 이번에 박스권이 고포스로 따지면 한 5%? 이 정도 돼요. 즉, 코스피로 따지면 한 7%? 6%? 왜냐면 이거 2배니까. 자, 다시 계좌를 보면은 요게 방금 본 겁니다. 아유, 씁쓸하지만 오른 걸 어떻게 해? 반등한 걸 시장이 맨날 하락하나? 그래도 남들은 마이너스 30% 40% 물려있는데 나는 그래도 30% 가까이 수익이 나 있으니까 그걸 위안을 삼아야지. 어떻게 매일매일 수익을 내요? 지금은 저는 야구로 치면 전반 공격했다 후반 수비하는 타임. 수비할 때는 돈 못 벌어요. 수비할 때는 돈을 적게 잃어야지 점수를. 그래서 말로만 맞으면 안 돼. 크게 맞으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한 2, 3%씩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5번, 3번 얼마든지 오케이.
자, 그리고 누적 수익률 봤고요. 총 그래서 토탈 저희 가족 계좌가 이게 4,200만까지 갔다가 한 1,700만이 날라간 거야. 이거. 이번 달도 마이너스네. 지난달도 마이너스더니 이번 달 조금 플러스도 났었는데. 자,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단가가 1,907원인가 8원인가 막 그래요. 대충. 여기 안 나오네. 이거 평가해 보면 되는데, 이거. 어쨌든, 첫날 손해봤어요. 예, 80만원 손해봤다가, 요렇게 된 겁니다. 이거 보죠. 이거 수익이 제일 많이 난 종가달도 3,200만원, 이때가 4,200만원인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계속 지금 토해내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오늘, 도치 패턴이 나타나면서 거래가 폭발했다. 저는 거래가 별로 안 됐으면서 도치 패턴 나타났으면은 뭐 이렇게 걱정은 하지 않는데, 도치 패턴 나타나고 거래 폭발했을 때는 이게 반전형 패턴인 경우도 멍멍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때도 또 딱 터치하고서 밀렸어. 그리고 윗꼬리 아랫꼬리, 특히 파생 쪽은 위쪽 꼬리가 더 길어. 그래서 여차하면 유성형이 나타날 수도 있다. 물론 뭐 제가 장담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매일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오늘 밤 미국이 그거는 우리 시초가를 결정해 줄 것이다. 이렇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과 함께 엘리엇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시세 변하고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저처럼 허허 손해보면 아유 뭐 마치 딱 이익 보겠지 뭐, 또 며칠 딱 또 이익 보면 아유 이러다가 또 깨지겠지 뭐, 그렇게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